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거대 야당으로서의 과제를 안고 이제 출항한 지 일주일이 된 이재명 혼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사법 리스크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전면전도 불사한 강경 모드에 돌입했는데요. 관련한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고민정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시겠어요, 일정이요. 예, 사안들도 워낙 많고요. 또 선거 네. 끝나자마자 바로 이 국립현충원부터 일정을 시작해서 뭐 쉴 틈이 없습니다. 네. 먼저 그 거대 야당이 이제 최고위원 되신 지 딱 일주일 되신 거죠? 네. 어깨가 이제 굉장히 무겁고 여러 현안들 뭐 여당과 야당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금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말 정신이 하나 없고요. 특히나 최근 요 일주일 사이에는 큰 사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결정해야 될 사안들도 많고 그래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제 흰남노 태풍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가 민생을 챙기기로 한 만큼 오늘 재난재해 관련된 특위위원장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정부 여당이 해야 될 몫이긴 하지만 저희가 여당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민생을 잘 챙겨가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하고 또 챙기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좀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새 지도부 궁합이라고 할까요? 케미가 어떤지 궁금한데 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어떤지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뭐라고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이 비공개 회의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견들도 있기도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공개적으로 표출이 될 때는 좀 하나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여태까지 이제 행보가 보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 뭐 이제 그 양산에도 같이들 이제 다 같이 동행을 하셨던 모습도 잘 봤는데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우리 그 고민정 의원 한 분을 빼고는 전부 친명계다 이제 그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고 친명 일색 지도부에서 유일한 친문계, 비명계란 그런 뭐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가 또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위원 5분 전체가 또 뭐 친명계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대직 그 이재명 대표 첫 마디가 우리는 친문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친문, 친명 혹은 친노까지도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다 같이 이제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바다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각자 조금씩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얼만큼 의견을 이제 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린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제 저를 향해서 뭔가 현재 이재명 당대표와 다른 의견을 내기를 좀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굳이 거기에 이렇게 동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민주당이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는 현상을 보였을 때에는 그때는 거리낌 없이 이 국민들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역할은 해야 되겠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2위로 최고위원 자리에 오르는 이제 저력을 보여주셨는데 방금 하신 말씀은 그렇다면 이재명 그 친정 체제 그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 견제구 역할을 할 때는 톡톡히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지난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제가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표 계산만 하면 저의 스탠스가 딱히 좋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소신을 밝히는 정치인의 모습을 초지일관하게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뒷감당은 제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전당대회 기간에 그렇게 소신을 밝혀왔던 것처럼 향후에도 소신을 밝혀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또 용감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마지막 하나 더 드리면 1위를 못해서 좀 서운하진 않으셨나요? 서운하죠. 모든 사람들은 1위를 목표로 하셨나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목표를 높게 잡기 마련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출항한 지 나흘 만이자 정기국회 첫날에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날리는 바람에 당이 좀 뒤숭숭한 상황이 됐는데요. 몇 시간 전에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 내일 그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복잡하다 느낌도 들고 그리고 나가는 것이 정무적으로 맞는가 안 나가는 게 맞는가 계산이 어려울
텐데요. 저는 이제 셈법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냥 간단하게 사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네. 보통은 이런 선거법에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부분은 서면으로 조사를 하곤 합니다. 그게 통상적인 수준이거든요. 네. 이것도 당대표이기는 하지만 그 통상적인 수준에서 상식선에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굳이 뭐 나갈 이유가 뭐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포토라인에 서지 말 것을 이제 의견을 모았다는 건 출석을 하되 포토라인만 서지 말라는 그 이야기는 아닌 거죠? 아이, 그죠. 예.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다는 건 출석을 하지 말아달라는 은유법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민주당이 오늘 그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을 하는 그 카드를 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건데 사실상 그 야당의 당대표 소환에 대해서 맞불 고발을 한 거다. 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시기가 절묘하게 맞았을 뿐이지 맞불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계속 선을 그어왔고 꼬리 자르기를 해왔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게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방관했더라면 저희는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뭔가 맞불 작전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정치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원칙은 원칙대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비 일학이다. 뭐 네, 특별히 그렇죠. 뭐 맞불로 하는 그런 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가 김건희 특검과 함께 본인 관련 특검을 이제 동시에 실시하는 뭐 받아들일 수 있다는 쌍특검 카드를 이제 꺼냈다고 전해지거든요. 네. 오늘 의총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결론도 어떻게 함께 났나요? 사실은 그 부분은 뭐 논의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냥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된 것들이 좀 확대 해석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은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슨 정치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주가 조작, 허위 학력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검찰에서 도대체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소환 조사라는 것은 하나의 그 수순인데 그것조차 몇 개월째 밟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시효는 점점 다가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과연 제대로 서 있는가,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살아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야당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지금 물타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측에서는 또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로펌 역할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경 수사 선상에 오른 그 이 대표 관련 사건만 해도 10여 건에 달하는 상황인데 또 한동훈 장관은 이게 전쟁이 아닌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 입장 여기 덧붙여 주시죠. 지금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의 살아있는 의혹이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두 개여야죠. 그것도 어떤 방송이나 토론에서의 말실수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는 그야말로 경제 범죄 중에 범죄입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연루되어 있는데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이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거는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내일이 되면 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그 연구자들이 발표하는 게 내일입니다. 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예고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사실 그 민주당 새 지도부 첫 주는요. 민생과 통합 행보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당면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대여 투쟁에도 힘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갑니까? 민생과 대여 투쟁은 결국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민생은 당연히 저희가 가져가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여의 잘못이 눈앞에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능한 민주당을 당원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으라는 의미이겠죠.
네네. 민주당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고 여당 또한 또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이제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추석 전 비대위 시즌 2 바로 이번 주죠. 그 8일까지 그 비대위를 이제 완료하겠다. 비대위원장까지 선임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가처분 2라운드가 예정이 돼 있고 앞으로도 가처분이 몇 개가 이제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입장 발표도 했습니다. 네. 집권 여당의 상황을 그 야당의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 이제 평상시에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논설을 썼던 언론에서조차도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진짜 유유상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누가 더 잘못했는가라고 묻는다면 참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야당이라면 또 좀 모르겠는데 여당은 국민들의 민생을 챙겨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조금은 그 당 안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그걸 빨리 봉합하고 국민들한테 눈을 돌려야 되는 게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인들이 야당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좀 드는데 빨리 집권 여당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포함해서 저희가 좀 시간을 드릴 텐데요. 거대 야당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 그 각오 말씀 들어보고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정기국회에서 주안점 어디에 둘 것인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민생 입법까지 22개의 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는 이 파업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에 휘말려 있는 노동자들이 참 많은데요. 이거 문제를 풀 수 있는 노란봉투법도 현재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서민들을 위한 최소주거보장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 안에서 민주당이 이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은 좀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모습 유능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앞으로 민주당의 애정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질책과 채찍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한 대한민국 또 강한 민주당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을 아주 짧게 요약과 이제 핵심만을 또 말씀을 하셔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네.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사법 리스크의 민주당 이재명호 그리고 대여투쟁 전략 윤 정부 첫 정기 국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